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올란 것이 반사체일 것이냐? 예. 반사체만 가지고는 연속 상승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갤럽의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가 9%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가장 긍정평가 이유로 높지만 외교는 뭐가 뭔지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긍정평가 이유를 찾다가 막연히 찾을 게 없으니까 외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의대 정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메시지가 이달 29일까지 전부 복귀하세요.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 취할 거예요. 이게 명확하고 바로 이거는 민생으로 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이죠. 췌장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못 받고 있고 또 응급실 바로 앞에서 박스판을 깔아놓고 수행을 맡고 있다. 그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비율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가 점차 그 이후로 상승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건 단순히 반사 이익으로 겨우 간신히 1, 2%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도 정원 확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500명 제가 간단한 짧은 예를 드릴게요. 2010년에 지방선거를 뒤덮었던 것이 그때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민주당이 그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이 딸려가는 상황, 밀려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로 그만뒀잖아요. 그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그러면 무상급식 안 한다 그랬냐?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는 그럼 유기농 무상급식 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상급식으로 선점된 건 다른 수식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대 정원 확대된 게 국민들 힘이 실려 있는데 그럼 우리는 400명, 500명 늘리는 거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와이트 엠브레인 저 그래픽을 찾아서요.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의대 정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70%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35%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게 무려 44.3%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이념, 그 연령,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라는 요 세 가지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일 역시 많이 나오는 거는 이념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연령은 마이너스 효과지만 의대 정원은 플러스 효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대 정원에 확대된 문제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현실적으로는 끌어올렸지만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요. 지금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관련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까지 지나가서 계속 환자는 급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러면요. 언제 돌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은 의대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게 딱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이제 대학을 타협을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또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뭐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초미의 관심사예요.